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시설관리 현장에서 처음 근무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가 전부 용역관리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냐면 전임 소장이 잘 돼서 나가게 된 겁니다. 모집 공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워크넷이 없던 시대였을 겁니다. 벼룩시장이나 교차로나 뭐 생활정보지를 본 것 같아요.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됐는데 전 명칭은 성원개발인데 지금은 맥서버라고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 나가는 소장님이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뽑아주고 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경남 진주라는 곳이 멀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내려와서 면접 본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 현장 소장님하고 면접을 봐서 들어간 걸로 기억은 납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 관리는 모두 몇 명이 했냐면 9명이 한 거예요. 9명. 전기하고 기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장 하나에 전기가 넷, 그 다음 기계가 5명. 야간은 그 당시에는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러니까 주당비 근무죠. 주야비 근무는 조금 더 나은데 그 당시에는 주당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설관리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파트하고 공장 등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서 전기 경험을 이제 좀 습득을 한 겁니다. 습득을 한 거예요. 우선 그 당시에 현장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소장 자리인데 제가 발령 나서 가면서 소장 자리를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반장님이 이제 소장 자리로 들어온 거죠. 맞은편에는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니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모니터다. 저기에 보이는 모니터도 크긴 커도 그때는 상당히 고급 모니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책상은 어떻게 돼요? 동양강철 뭐 이런 강철 책상, 철 책상이 그때는 대세인 시대였습니다. 특고압 전기실을 잠깐 보고 있는데 22,900kV 특고압 설비가 있었고 변압기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압기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변압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변압기는 이제 삼상 변압기가 이제 저렇게 2대가 있었고, 변압기는 실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입 변압기를 썼습니다. 몰드 변압기가 많이 보급이 안 될 때니까 실내에도 저렇게 유입 변압기를 모두 쓸 때, 저 박물관은 이제 1980년도에 지어진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입 변압기가 대세인 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도 14년이 지난 때에도 이제 유입 변압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력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삼상 변압기로 쓰고 있었고, 이제 그 전등 전열에 들어가는 곳은 저렇게 단상 변압기, 이제 멀리서 보니까 75kg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5kg짜리 세대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상 변압기는 75kg짜리 세대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것은 이제 예비 배터리가 저렇게 2대짜리 12V 2대짜리가 되어 있었고, 정류 기반 배터리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여기가 배터리가 많잖아요. 이제 2V짜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유 기반 배터리는 보통 12V짜리 9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보니까 2V짜리로 설치가 된 거예요. 만약에 110V다 했을 때는 나누기 2V 하면은 55개입니다. 55개인데 지금 숫자를 세보면 4조로 해서 저게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6개. 한 개가 더 설치되어 있다. 전압을 높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 전기실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저기에 그 모두 보이는 것이 VS 전압하고 전류를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이제 VS, AS 해서 로타리식 선택 스위치가 있었죠. 계기판이 모두 위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표시등이 빨갛게 쭉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저압반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건 보니까 여기가 V12반이 되는 것 같아요. V12반. 과전류 표시등, 과전압, 부족전압 표시등에서 여러 개 램프가 달려 있는 걸로 보니까 저것이 이제
V12반입니다. V12반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일러를 노통연관 보일러를 많이 뗐습니다. 온수 공급하고 난방 공급을 하는 것을 예전에는 보일러를 모두 사용했어요. 보일러 중에서도 어떤 보일러를 많이 사용했냐면 노통연관 보일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보일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1톤 이상을 썼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돼. 예전에는 보일러 취급 기능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에너지 기능사로 그 명칭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명칭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온수를 공급하는 것을 급탕이라 그래. 급탕. 온수 공급을 급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난방 공급하는 것은 이제 급탕이라 안 하고 그냥 난방 공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물을 데펴 가지고 일정 온도 높여 놓으면은 그 뜨거운 온수를 가지고 열교환기를 거쳐 가지고 FCU나 아니면 공조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공급을 합니다. 진주박물관에는 이제 공조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계실에 근무하는데 기계실 직원들이 참 열악하게 근무한 것이 뭐냐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곳, 뭐 냉동기가 돌아가는 곳, 그 시끄러운 현장에 저렇게 철제 책상을 놓고 직접 근무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음에 뭐 이런 그 개념이 별로 없이 모두 시끄러운 곳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편한 것이 뭐냐면, 저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보일러를 돌려놓고 아니면 냉동기를 돌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감시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근무하는데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니까 몸은 편했습니다. 귀는 시끄러웠지만 몸은 편했다. 거의 다 예전에는 저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근무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위에 보이는 것은 화기주의라고 썼는데 연료통인데, 저것이 이제 벙커CU를 이제 받아 놓는 통입니다. 벙커CU 연료는 이제 저렇게 지금 보이는 기계실 내부에 있는데 저렇게 받아 놓지 않고, 이제 벙커CU 연료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받아요. 메인 탱크가 있고 서비스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탱크에는 큰 탱크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 벙커CU 차가 와서 큰 탱크에 한 탱크를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송을 해. 다시 이송을 해서 저기는 이제 서비스 탱크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다시 이송해서 받아 놓으면서 녹이면서 연료를 공급을 합니다. 저렇게 공급을 하는데, 저런 것을 우리가 서비스 탱크라 그래요. 서비스 탱크.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계 관리를 전체 총괄 관리를 했고, 사실 기계실 관리는 이제 기계 담당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운영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냉동기인데, 이제 냉동기 중에서도 이제 왕복동식 냉동기, 뭐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많이 있는데, 냉동기의 전문가들은 딱 보면 저게 터보다 스크류다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복동식 냉동기하고는 조금 모양이 틀리다. 그런데 문제는 고압가스 냉동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 냉동기는 그때 선임에 해당되는 냉동기여서 냉동 자격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했어요. 냉동 자격자가 귀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펌프해서 보이는데, 소화전 펌프하면 모두 그 빨갛게 칠하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수리하다 보면은 빨간 소화전이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받침까지 모두 그 같은 페인트로 쭉 칠해버리면 저렇게 색깔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불이 나면 물로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 꺼버렸을 때는 유물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가스 소화 설비를 합니다. 하론가스 설비를 보고 있는데, 하론가스 설비는 이제 면적 단위로 가스를 살포하거든요. 만약에 박물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실이 크면은 가스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전시실은 빼고 수장고라든가 이제 준비하는 경납고 같은 곳, 전기실이라든가 보일러실, 기계실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끄지 말고 가스로 끄자고 했을 때 가스 소화 설비를 합니다. 가스 소화 설비를 해요. 그러면은 가스 소화 설비는 예전에는 하론가스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청정 소화 약재다 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어떤 오존층 파괴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금은 청정 소화 약재를 많이 쓰는데 뭐 CO2도 쓰고 뭐 가스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청정 소화 약재로 해서 하론가스는 지금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하론가스를 썼어요. 하론가스를 썼고 전기실, 수장고, 뭐 경납고, 보일러실, 기계실 저렇게 이제 투입된다고 되어 있네요. 가스 용기는 보면 보통 보이는 것이 50kg짜리입니다. 50kg짜리 용기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게 일본어로 써진 거 보니까 가스 용기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일본서 수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일본어로 써져 있네요. 제일 큰 실을 기준해서 가스 용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스 용기는 제일 큰 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예비가스 두 대에 연결된 가스는 하나, 셋, 여덟 개 연결된 가스 통은 보니까 8개네요. 8개니까 그렇게 큰 실은 제일 큰 실이 아마 전기실을 기준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약재가 2병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계가 2병만 나가라, 5병만 나가라, 8병 다 나가라 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근무는 해보니까 거의 그냥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큰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감시, 운전, 그 다음 노닥거리는 게 업무의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 관리가 이제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9명이 근무를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일했던 부분 현장들을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